한 가족의 식탁.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딸은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며느리는 왜 이렇게 서툴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가볍게 공기 중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그 선을 긋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선을 느꼈습니다. 비교라는 이름의 차가운 경계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한 집안에서 시작된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세 여자의 삶을 뒤흔들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비교는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무도 모르게 깊어집니다. 그 이후로도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말을 금방 잊었습니다. 그녀는 비교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냥 딸이 잘하니까 칭찬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딸 역시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머니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우월감마저 느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자부심, 자신은 부족하지 않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우월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되면 같아질 줄 알았다는 그녀의 기대는 한 번의 식사 자리에서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잘못할까? 오늘은 또 뭐가 부족하다고 들을까 하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무심코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은 김치도 이렇게 담그더라. 딸은 청소도 구석구석 하더라. 딸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더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 미소를 보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이기심과 무의식적 욕망은 이렇게 조용히 자라납니다. 아무도 아기를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높아지고 누군가는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일 하나하나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딸은 그릇을 이렇게 반짝반짝 닦더라는 말이 돌아왔고, 빨래를 개면 딸은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접더라는 비교가 뒤따랐습니다. 딸은 알아서 잘하는데 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웃으며 자신이 더 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이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준은 딸이었고 며느리는 언제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딸은 아계 없이 시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며느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자신도 처음엔 그랬다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비수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집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심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러시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며느리 혼자 지고 가는 무게였습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부엌에서 며느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목소리도, 존재감도, 자존감도 모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영원히 평가받는 타인일 뿐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친정에 전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네,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싫었으니까요. 밤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부족한 건가 하며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시험이었고 매 순간이 평가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긴장했고 항상 움츠러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칭찬했습니다. 딸은 정말 잘한다고, 며느리도 딸처럼 하면 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원하는 걸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여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집안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며느리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밝음이 지워지고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결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을 말입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생기를 잃은 눈동자, 굳어진 입꼬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딸이 되려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그날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교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인정받으려 발버둥 치는 것을 그만두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나다, 딸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움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딸과 비교당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담담함으로, 분노가 아니라 평온함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딸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며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행사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 준비를 같이 할까 물었을 때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딸이 더 잘하니까 딸한테 맡기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거절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딸이 더 잘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그럼 딸한테 맡기시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비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딸이 자연스럽게 모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음식 준비, 청소, 손님 접대까지. 예전에는 며느리와 나눠서 했던 일들을 이제 딸 혼자 해야 했습니다. 명절 당일 딸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옆에서 도왔을 텐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요즘은 예전 같지 않은지 의아했습니다. 딸도 힘들어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으니까요.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몫은 하고 있다고, 설거지와 청소는 자신이 할 테니 요리는 딸이 더 잘하니까 딸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구걸하는 어조가 없었습니다. 그저 경계를 긋는 단호함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지쳐갔습니다. 늘 받아왔던 칭찬의 무게가 이제는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기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이상하다고, 일부러 빠지는 것 같다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며느리가 성의가 없어졌다고, 가족인데 저렇게 선을 긋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딸이랑 비교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그냥 잘하라고 한 말인데 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딸 역시 며느리를 압박했습니다. 딸이 며느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 어머니가 오해하시지 않냐고,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고,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딸보다 못한다고 하셨으니 딸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지 않냐고 말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었냐고, 자신을 격려하려고 한 거냐고, 자신을 위해서였냐고 물었습니다. 매번 비교당하면서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아냐고,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아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냐고,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거라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상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불효하는 것처럼 주변에 말했고, 딸은 며느리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마저도 며느리에게 왜 자꾸 문제를 만드냐고 탓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그녀는 자신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비교는 끝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딸은 즉시 어머니를 돌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직장일과 자신의 가정을 돌보느라 매일 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겨우 시간을 내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죽을 끓여왔고 병실을 정리했으며 밤에는 시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돌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매일 오는 거냐고. 딸도 못 오는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온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해야 할 일이라서 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처음부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만 자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이 병원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않냐고. 딸도 자신의 가정이 있는데 말입니다. 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힘들다고.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씌운 완벽함이라는 왕관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그리고 그 왕관으로 며느리를 얼마나 깎아내렸는지를 말입니다.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탈무드에서 읽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두고 다투며 찾아왔다고. 둘 다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했다고 말입니다. 재판관은 고민 끝에 그럼 아기를 반으로 나누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는 동의했고 다른 여자는 울며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아기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관은 그제야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알았다고.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잘났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높이려고 며느리를 깎아냈다고. 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한다고. 정의란 한쪽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모두를 공평하게 세우는 거라고. 법이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거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딸한테도 미안하다고. 딸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딸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다고. 딸은 그냥 자신의 딸이면 되는데 딸을 완벽한 모범으로 만들려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잘못했다고. 그 비교가 기분 좋았다고. 며느리의 고통을 모른 척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재단하지 마라. 각자의 무게추가 다르니까 말입니다. 딸은 딸대로의 방식이 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의 방식이 있는 거라고.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말입니다. 딸은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모르고 살았다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이 집에서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정의는 칼이 아니라 저울이라고. 한쪽을 높이기 위해 다른 쪽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비교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각자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집안의 균형은 말이 아니라 공평한 행동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반찬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걸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딸은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 섭니다.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며느리는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지은 진짜 미소입니다. 이 집에는 이제 비교가 아니라 존중이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탈무드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처럼 진정한 정의는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비교는 상처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치유입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비교가 아니라는 것을. 딸은 깨달았습니다. 우월함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되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탈무드는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해왔습니다. 정의는 공평함이고, 사랑은 존중이며, 가족은 비교가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비교하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비교당하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 곁의 사람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비교는 상처지만 존중은 치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기를, 비교가 아니라 존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세요.